마패 조선 암행록 제3회 강원도의 눈물 도적인가 의적인가. 내레이션 강렬하고 긴박하게 양반만 공격하고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 도적대. 그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의로운 저항인가. 영조 38년 강원도 깊은 산속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이 밝혀진다. 칼 부딪히는 소리, 말 달리는 소리. 프롤로그 하면 캄캄한 밤, 강원도 산길,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친다. 내레이션 영조 38년 1762년 겨울이 다가오는 강원도. 이곳에는 기묘한 도적대가 활개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양반의 행차만 노렸고 백성들은 절대 해치지 않았다. 빼앗은 재물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백성들은 그들을 이적이라 불렀고 양반들은 역적이라 저주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서윤우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다. 화면 전환. 어두운 산길. 가마를 탄 양반 행렬이 지나간다. 호위 무사 6명이 횃불을 들고 가마를 호위한다. 그들은 모두 두루마기 위에 천릭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찼다. 선비용갓이 아닌 전립을 쓴 것으로 보아 군관 출신들이다. 양반 가마 안에서 거만하게 이 길이 안전한 것이냐? 호위 무사일 전립을 쓴 40대 남자 허리춤 칼에 손을 대며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양반 불안하게 요즘 이 근방에 도적대가 횡행한다던데. 호위 무사히 30대 화를 맨 채 그저 겁 많은 백성들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저희가 있는데 무슨. 갑자기 숲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씩씩씩. 호위무사들 놀라며 적습니다. 방어태세. 호위무사들이 즉시 가마를 둘러싸고 칼을 뽑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숲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모두 얼굴에 검은 천으로 복면을 했다. 10명 정도. 그들은 일반 백성의 옷이 아닌 무명 바지저고리에 집신을 신고 있지만 움직임은 숙련된 무인처럼 민첩하다. 도적 두목 목소리만 나옴. 낮고 위험있게 칼을 버려라. 저항하면 목숨을 보장 못한다. 호위무사일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 도적 두목 그걸 알아서 뭐하겠느냐? 차갑게 칼을 버리고 물러서라.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 목숨이 아니라 저 가마 안의 탐관오리다. 호위무사들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 잠시 긴장된 정적 호위무사이 갑자기 소리치며 싸워라. 우리가 물러서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적 하나가 날아와 그의 칼을 쳐낸다. 칼이 땅에 떨어진다. 다른 호위무사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한다. 도적들의 무술 실력이 상상 이상이다. 도적 두목 침착하게 경고했다. 가마를 가리키며 가마 밖으로 나와라. 가마 문이 열리고 60대의 양반이 떨며 나온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에 사모관대를 갖춰 입었고 허리춤에는 은으로 만든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전형적인 부패한 토호의 모습이다. 양반 떨면아. 나는 원주 고을의 김진사요. 감히 나를. 도적 두목 냉정하게 김진사.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백성의 땅을 빼앗았는지 아시오? 김진사 당황하며 뭔 소리냐? 나는 정당하게. 도적 두목 정당하게? 비웃으며 작년. 흉년 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놓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지. 15가구가 집을 잃었소. 김진사 변명하며 그건 계약이었어. 법적으로 문제없. 도적 두목 분노하며 소리치며 백성이 굶어 죽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도적 두목이 김진사의 가마를 뒤집는다. 안에서 은자루가 쏟아진다. 도적 두목 은자루를 주우며 이 돈 모두 백성의 피와 땀이로군. 부하들에게 모두 가져가라. 내일 아침 원주의 빈민들에게 나눠줘라. 도적들 예. 도적들이 은자루를 챙긴다. 김진사는 울먹이며 바라만 본다. 도적 두목 김진사에게 차갑게 돌아가거든 원주 수령에게 전해라.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면 다음엔 목숨을 보장 못한다고. 도적들이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그림자처럼. 김진사 땅에 주저앉으며 절규하듯 도적이다.
역적들이다. 저들을 잡아라.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다. 숲은 다시 고요하다. 화면 전환. 자막 며칠 후. 한양 창덕궁. 제1장 새로운 임무. 화면 창덕궁 편전. 영조가 장계를 읽고 있다. 영조는 골룡포를 입고 있으며 책상 위에는 강원도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하다. 내레이션. 강원도에서 연이어 보고가 올라왔다. 양반들만 공격하는 도적대. 하지만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도적들로부터 은자를 받았다고 했다. 양반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환호했다. 영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영조 장계를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도적인가 의적인가 한숨을 쉬며 백성들이 도적을 이롭다 하는 세상이라니. 문이 열리고 내관이 들어온다. 내관 정중하게 절하며 전하, 서윤우, 어사를 부르셨습니다. 영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 하라. 서윤우가 들어온다. 그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었고 정중히 절한다. 서윤우 무릎 꿇으며 미천한 신 서윤우, 성상 전하를 뵙습니다. 영조 손짓하며 일어나라.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라. 서윤우 조심스럽게 감히. 어찌 전하 앞에 앉을 수. 영조 단호하게 앉으라 했다. 오늘은 군신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 이야기하고 싶구나. 서윤우 감동하여 조심스럽게 앉으며 황송하옵니다. 영조 서윤우를 바라보며 경의 남원과 합천활약, 과인이 다 들었다. 미소 지으며 훌륭했다. 서윤우 겸손하게 부끄럽습니다. 다만 전하의 은혜와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면 영조 진지하게 경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잠시 침묵.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네. 서윤후 이하해하며 전하. 영조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며 강원도를 아느냐? 서윤후 예, 산악이 험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영조창 밖을 바라보며 그곳에 기묘한 도적대가 있다. 서윤우를 돌아보며 양반만 공격하고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다지. 서윤우 놀라며 그런 도적이? 영조 백성들은 그들을 의적이라 부르고 양반들은 역적이라 저주하지. 한숨을 쉬며 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윤우 신중하게. 도적은 도적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법을 어기면. 영조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진지하게 백성이 왜 도적을 이롭다 하겠느냐? 서윤우 침묵. 영조, 그건 백성이 양반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하며 탐과 놀이가 백성을 괴롭히니 백성은 도적을 의지하는구나. 서윤우 고개를 숙이며 영조 서윤우에게 다가가며 경에게 명한다. 강원도로 가서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라. 강하게 도적인지 의적인지 그 진실을 밝혀라. 서윤우 무릎 꿇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영조 마패를 건네며 하지만 조심하라. 의미심장하게 이번 일은 경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것이다. 서윤우 마패를 받으며 전하, 무슨 뜻이십니까? 영조 조용히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 서윤우 절하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서윤우가 물러간다. 영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본다. 영조 혼잣말로 서윤우여. 경은 이번에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한숨을 쉬며 과인도 궁금하구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제2장 강원도로 가는 길. 화면 전환. 한양을 벗어나는 서윤우와 치삼.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있다. 서윤우는 평범한 양반 차림인 회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고 치삼은 종에 오신 남색 바지 저고리에 패랭이를 쓰고 있다. 말 옆에는 짐을 실은 작은 수레가 매달려 있다. 내레이션. 영조 38년 10월. 서윤우는 강원도로 향했다. 한양에서 강원도까지는 말을 타고 5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다. 치삼말 위에서 걱정스럽게 나으리. 이번 일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서윤우 앞을 보며 왜 그리 생각하느냐? 치삼 도적이 양반만 공격한다면 조심스럽게 나으리도 양반 아니십니까? 서윤우 웃으며 걱정 말게. 우리는 거지로 변장할 것이네. 치삼 한숨을 쉬며 또 거지입니까? 투덜대듯 이제 거지 옷이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서윤우 웃으며 거지 역할 자네가 제일 잘하지 않나? 치삼 억울해하며 나으리. 그건
결국 웃으며 하긴 틀린 말은 아니군요. 두 사람이 웃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에 메아리친다. 서윤우 진지해지며 치삼. 치삼미의 나으리. 서윤우 이번 일은 다를 것 같다. 치삼 고개를 갸웃하며 다르다니요? 서윤우 남원과 합천에서는 답이 명확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혔고 우리가 그들을 벌했지. 침묵하다가 하지만 이번엔 치삼? 서윤우 전하께서 복잡하다고 하셨다. 의미심장하게 아마도 단순히 도적을 잡는 일이 아닐 것이다. 치삼 걱정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윤우 결연하게 진실을 찾을 것이다. 치삼을 보며 도적이든 의적이든 백성이 고통받는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치삼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 말발굽 소리만 들린다. 치삼 조심스럽게 나으리. 혹시 도적들이 정말 위로운 사람들이면 어쩌시겠습니까? 서윤우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더 어렵겠지. 치삼 어렵다니요? 서윤우 진지하게 법을 어긴 의인을 어떻게 처벌하겠나. 하지만 단호하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진다. 치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윤우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래서 전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겠지. 조용히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으신 것이다. 치삼 나으리는 언제나 현명한 답을 찾으십니다. 서윤우 쓸쓸하게 웃으며 과연 그럴까? 말을 박차며 자 서두르세.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마을에 도착해야 하네. 치삼미의 나으리. 두 사람이 말을 달린다. 두 사람이 산길을 따라 강원도로 향하는 모습을 비춘다. 화면 전환. 밤. 어느 주막. 서윤우와 치삼이 주막에 들어간다. 주막은 작고 허름하지만 몇몇 나그네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주모 40대 여인. 무명 치마저고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어서 오시게들. 방이 필요하신가? 서윤우 정중하게 예. 하룻밤만 묵을까 합니다. 주모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안하게 같이 쓰셔도 되겠소? 서윤우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서윤우와 치삼이 자리에 앉는다. 주모가 막걸리와 안주를 가져온다. 치삼 막걸리를 마시며 주모에게 주모, 이 근방에 도적이 출몰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주모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며 쉬. 큰 소리 내지 마시게. 치삼 놀라며 왜요? 주모 양반들 귀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며 우리 같은 백성들 피해만 본다네. 서윤우 조심스럽게 혹시 도적을 본 적 있으십니까? 주모 고개를 가로저으며 본 적은 없지만 작은 목소리로 소문은 들었지. 치삼 어떤 소문입니까? 주모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도적들은 속삭이듯 나쁜 양반들만 공격한다네. 백성들은 절대 해치지 않아. 치삼 놀라며 정말입니까? 주모 고개를 끄덕이며 저번 달에 원주 김진사가 털렸는데 작은 웃음을 지으며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네. 서윤우 이하해하며 도적이 돈을 나눠줬다고요? 주모 그렇다네. 진지하게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하늘이 보낸 도적이라 부른다네. 치삼 하늘이 보낸 도적. 주모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하면 조용히 양반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부역은 부역대로 하고 눈물이 글썽이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 서윤후 동정하며 주모 그러니 백성들이 도적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소? 쓸쓸하게 양반은 우릴 괴롭히지만 도적은 우릴 돕는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네. 잠시 침묵. 서윤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서윤우 조용히 주모, 혹시 그 도적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모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도 모른다네. 조심스럽게 그들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 웃으며 마치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네. 치삼 귀신 같다니. 주모 일어서며 자, 이만 안으로 들어가시게. 밤이 깊었으니. 서윤우 감사합니다. 주모가 안으로 들어간다. 서윤우와 치삼만 남는다. 치삼 작은 목소리로 나으리, 들으셨죠? 백성들이 도적을 좋아한다고.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네. 심각하게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야. 치삼 무슨 뜻입니까? 서윤우 백성이 도적을 좋아한다는 건
조용히 양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지. 치삼. 서윤우 한숨을 쉬며 이런 상황에서 도적을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는 양반들의 횡포다. 치삼 걱정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결연하게 두 가지를 해야지. 손가락을 펴며 하나, 도적의 정체를 밝힌다. 둘, 양반들의 횡포를 막는다. 치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윤우 웃으며 쉬운 일이었다면 전하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셨겠지. 일어서며 자, 일찍 자세.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아. 치삼리의 나으리.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주막 밖으로 나가며 밤하늘의 별들을 비춘다. 내레이션. 서윤우는 깨달았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도적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과 양반 사이의 깊은 골,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임무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내레이션. 서윤우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장 원주 고을의 진실. 화면 전환. 다음날 아침. 원주 고을. 원주는 강원도의 큰 고을 중 하나다. 거리에는 백성들이 오가고 장터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무겁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다. 내레이션. 원주 고을. 강원도에서 가장 큰 고을 중 하나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윤우와 치삼이 거짓 차림으로 장터에 나타난다. 서윤우는 찢어진 누더기 옷에 갓 대신 낡은 패랭이를 썼고 치삼도 비슷한 차림이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흙을 묻혀 더러워 보이게 했다. 치삼은 손에 구걸용 바가지를 들고 있다. 서윤우 작은 목소리로 치삼에게 눈과 귀를 열어라. 백성들의 대화를 잘 들어야 한다.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치삼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예, 나으리.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어야 합니까? 서윤우 주위를 살피며 도적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더 중요한 것은 왜 백성들이 도적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치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돌아다닌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대화가 들린다. 첫 번째 장면.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 백성일 40대 남자, 무 다발을 들고 있으며 들었나? 어젯밤에 또 양반 행차가 털렸다더군. 이번에는 평창 쪽에서. 백성이 50대 여자, 바구니에 채소를 담으며 또 누구? 백성일 목소리를 낮추며 평창 이진사라더군. 작은 웃음을 지으며 은자 100냥을 털렸다는데 그것도 집으로 가는 길에. 백성이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0냥이나 그 많은 돈을. 백성일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피고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더군. 감탄하며 정말 위로운 도적들이야. 우리 같은 백성들을 도와주다니. 백성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관아에서 들으면. 백성일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흥분이 가시지 않아. 알았네, 알았어. 하지만 말이야. 진지하게 솔직히 우리 백성들한테는 그 도적들이 양반들보다 낫지 않나? 백성이 한숨을 쉬며 그야. 그렇긴 하지. 서윤우와 치삼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서윤우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화면 전환. 다른 곳. 떡을 파는 할머니 앞.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시루떡을 팔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손등은 거칠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윤우 거지 행세를 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할머니, 떡 한 조각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애처롭게 사흘째 굶었습니다. 할머니 60대, 주름진 얼굴에 자비로운 눈빛, 서윤우를 위아래로 살피며 아이고, 거지 양반. 젊은 사람이 이렇게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여기 먹게. 많지는 않지만. 서윤우 떡을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떡을 한 입 베어 먹으며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손을 내저으며 뭘? 우리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한숨을 쉬며 요즘 같은 세상에 서윤 호떡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그런데 요즘 이 고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던데요. 제가 다른 고을에서 왔는데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할머니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며 이상하지 뭐. 조용히 도적들 때문에 양반들이 난리야. 밤만 되면 벌벌 떨면서 집에만 있지. 서윤우 궁금한 척하며 도적이요? 무서운 도적들인가 봅니다.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무섭긴 하지. 양반들한테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백성들은 그 도적들이 고맙다네. 서윤우 놀란 척하며 도적이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 한숨을 쉬며 눈시울이 붉어지며 양반들이 너무 심하게 굴었거든. 목소리가 떨리며 세금도 너무 많이 걷고 땅도 함부로 빼앗고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지. 서윤후 동정하며 할머니 눈물이 글썽이며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으며 우리 손자도 작년에 군포를 못 내서 감옥에 갇혔다네. 목이 메이며 아직 19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데 말이야. 서윤후 놀라며 19이요? 하지만 군포는 20살부터 아닙니까?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그렇지. 법으로는 20살부터인데 말이야. 분노하며 하지만 이 고을 향리들이 멋대로 장부를 고쳐서 19살도 군포를 내라고 했어. 우리 손자만이 아니라 마을의 젊은이들 10명이 넘게 그렇게 당했지. 서윤우 분노를 감추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며 그건 명백한 부정이 아닙니까? 할머니 쓸쓸하게 웃으며 부정이고 뭐고 우리가 어쩌겠나. 한숨을 쉬며 그래서 도적들이 양반을 공격하면 작은 목소리로 속이 다 시원하지 뭐. 양반들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서윤우 진지하게 할머니 혹시 그 도적들을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네. 신비롭게 마치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더군. 양반들만 노리고. 서윤우 조심스럽게 그 도적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할머니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 의롭다고 하기는. 한숨을 쉬며 하지만 양반들보다는 낫지. 양반들은 우릴 괴롭히기만 하지만 도적들은 우릴 도와주니까. 서윤우 떡을 하나 더 건네받으며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떡을 하나 더 건네며 자 하나 더 먹게. 힘내고. 슬프게 요즘 같은 세상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뭐. 양반들은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서윤우 떡을 받으며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을 저으며 뭘 그냥 떡 하나 준 건데 뭐. 서윤우가 웃으며 어서 가게. 서윤우가 힘내고. 서윤우가 떡을 들고 자리를 뜬다. 치삼이 다가온다. 치삼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나으리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도적을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을 고르며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하게 그래. 주위를 둘러보며 이건 단순한 도적 문제가 아니야. 치삼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뜻입니까? 서윤우 한숨을 쉬며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는 뜻이지. 조용히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치삼 놀라며 목소리가 떨리며 밀란이요? 설마.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그래. 백성들이 양반을 믿지 않고 도적을 의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조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야. 이건 매우 위험한 징조지. 서윤우 결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해. 손가락을 펴며 도적도 잡고 양반들의 횡포도 막아야 한다. 둘 다 해야 해. 치삼 걱정스럽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윤우 웃으며 쉬웠다면 전하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셨겠지. 주위를 둘러보며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소? 서윤우 생각하며 턱을 쓸어내리며 우선 주위를 살피며 원주 수령을 만나봐야겠어. 치삼 놀라며 수령을요? 지금 이 모습으로요?
서윤우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거지 모습이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양반으로 변장해서 그래야 수령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치삼 알겠습니다. 화면 전환. 원주 관하. 원주 관하는 크고 웅장하다. 정문에는 2명의 군관이 서 있다. 그들은 붉은색 전립에 푸른색 천릭을 입고 창을 들고 있다. 관하 현판에는 원주목이라는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다. 내레이션 원주 관하. 이곳의 수령은 김상원, 50대의 양반으로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서윤우와 치삼이 나타난다. 이번엔 서윤우는 깨끗한 흰색 두루마기에 사모를 쓰고 치삼은 종의 옷을 입었다. 서윤우는 부채를 들고 있어 전형적인 양반의 모습이다. 그의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서윤우 군관에게 거만하게 턱을 들며 수령을 만나러 왔다. 통보하라. 군관일 경계하며 창을 살짝 내려막으며 어느 분이신지요? 서윤우 부채를 펴며 자신있게 나는 서울에서 온 서진사라 하오. 급한 볼일이 있으니 빨리 통보하시오. 군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군관 하나가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다시 나온다. 군관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들어오십시오. 수령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우와 치삼이 관하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 넓은 대청마루. 중앙에 수령 김상원이 앉아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있으며 50대 중반의 나이답게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피로하고 괴로워 보인다. 그의 옆에는 문서들이 쌓여 있고 먹을 갈고 있던 흔적이 보인다. 김상원 일어나 맞이하며 공손하게 어서 오시오, 서진사. 정중하게 절하며 원주 목사 김상원이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서윤우 정중하게 절하며 수령 어른, 저는 서울에서 사업차 내려온 서진사라 하옵니다. 이 고을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찾아뵙니다. 김상원 앉으며 손짓하여 앉기를 권하며 앉으시오. 궁금해하며 무슨 사업이시오? 서윤우 앉으며 침통하게 실은 한숨을 쉬며 어젯밤에 도적을 만났습니다. 김상원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도적을? 걱정스럽게 다치지는 않으셨소? 서윤우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분노하며 주먹을 쥐며 은자 50냥을 털렸습니다. 김상원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며 그 도적대로군요. 괴로워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서윤후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이며 수령 어른, 그 도적들을 왜 아직도 못 잡으셨소? 김상원 괴로워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그게 한숨을 쉬며 쉽지가 않습니다. 서윤후 의심하는 듯 무슨 뜻이오? 김상원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그 도적들은 보통 도적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누군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서윤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정보를 미리 안다고요? 김상원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포졸들을 보내면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함정을 놓아도 그들은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눈빛으로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서윤우 놀라는 척하며 첩자요? 김상원 그렇지 않고서야. 한숨을 쉬며 어떻게 우리 계획을 번번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우 생각하며 턱을 쓸어내리며 수령 어른, 혹시 그 도적들의 정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김상원 고개를 가로저으며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답답해하며 얼굴도 본 사람이 없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윤우 조심스럽게 백성들이 그 도적을 의적이라 부른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상원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을의 양반들이 백성을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서윤우 놀라는 척 눈을 크게 뜨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상원 괴로워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환곡, 군포, 부역 모두 법보다 과하게 징수했습니다. 자책하듯 목소리가 떨리며 제가 막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서윤우 이하야하며 수령 어른께서 힘이 부족하다니요? 이 고을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십니까? 김상원 쓸쓸하게 웃으며 자조적으로 책임자라. 진지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히 저는 이 고을의 진짜 권력자가 아닙니다. 서윤우 무슨 뜻이십니까? 김상원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며 이 고을의 진짜 권력자는 토호들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김대감, 이진사, 박부자. 이 세 사람이 이 고을을 좌지우지합니다. 서윤우, 김상원 계속해서 그들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한양의 연줄도 있습니다. 자조하듯 쓸쓸하게 웃으며 저는 그저 명목상 수령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흐리며 서윤우 진지하게 그렇지 않으면 김상원 한숨을 쉬며 파직당합니다. 아니,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며 2년 전에 이곳에 온 수령이 토호들과 싸우다가 갑자기 한양으로 소환되어 파직당했습니다. 근거 없는 탄핵을 받고 서윤우 분노를 감추며 김상원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사,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제가 무능해서 도적을 빨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우 일어서며 수령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상원 돌아보며 무엇입니까? 서윤우 진지하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만약 그 도적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김상원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괴로워하며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령인 제 책무입니다.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며 훌륭하십니다. 법을 지키려는 수령 어른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김상원 쓸쓸하게 웃으며 훌륭하다니요. 한숨을 쉬며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할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서윤우 절하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상원 도적 때문에 피해보신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윤우와 치삼이 관할을 나선다. 관아문 앞. 치삼 작은 목소리로 서윤우에게 다가가며 나으리, 저 수령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피며 그래. 청렴하고 백성을 걱정하는구나. 한숨을 쉬며 하지만 힘이 없어. 토호들에게 눌려있지. 치삼 힘이 없다니요? 서윤우 진짜 권력은 토호들이 쥐고 있다고 했지. 의미심장하게 아마도 그 토호들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치삼 그럼 그 토호들을 조사해야겠네요.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결연하게 김대감, 이진사, 박부자. 이 세 사람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치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생각하며 하나씩 조사하자. 먼저 김대감부터. 치삼을 보며 하지만 그 전에 도적들을 먼저 만나봐야겠어. 치삼 놀라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급히 낮추며 도적들을요? 어떻게요? 서윤우 웃으며 의미심장하게 방법이 있지. 속삭이듯 도적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게 만들면 돼. 치삼 고개를 갸웃하며 어떻게요? 서윤우 설명하며 우리가 양반 행세를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척하면 되지. 그럼 도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치삼 놀라며 걱정스럽게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윤우 웃으며 자신 있게 위험하지. 하지만 결연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어. 치삼 한숨을 쉬며 체념한 듯 알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나으리를 믿겠습니다. 서윤우 치삼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고맙네, 치삼.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치삼 감동하여 나으리. 서윤우 주위를 둘러보며 자, 준비하자. 결연하게 오늘 밤 도적들을 만나러 간다. 두 사람이 길을 따라 걷는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원주 고을 전체를 비춘다. 내레이션 서윤우는 계획을 세웠다. 도적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힌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할까? 그리고 도적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내레이션 서윤우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적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과연 서윤우는 무사히 도적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제사장 덧. 화면 전환. 이틀 후 밤. 원주에서 평창으로 가는 산길.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둡다.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흔들린다. 산길은 좁고 험하다. 내레이션 서윤우는 계획을 실행했다. 부유한 양반 행세를 하며 도적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치삼과 몇 명의 연극 배우들을 호위무사로 위장시켰다. 과연 도적들이 나타날까? 서윤우와 치삼이 가마를 타고 간다. 아니, 정확히는 서윤우만 가마를 타고 치삼은 걸어간다. 뒤따라 4명의 가짜 호위무사들이 있는데 실은 서윤우가 돈을 주고 고용한 마을 청년들이다. 그들은 칼을 차고 있지만 움직임이 어색하다. 서윤우가 가마 안에서 밖을 살핀다. 주위는 어둡고 고요하다. 오직 발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린다. 서윤우 가마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치삼에게 치삼. 치삼 가마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얘 나으리. 서윤우 준비는 되었느냐? 치삼 긴장한 목소리로 손이 떨리며 얘. 하지만 정말 나타날까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서윤우 자신 있게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확신하며 우리가 며칠 전부터 소문을 퍼뜨렸으니. 플래시백 며칠 전 주막에서 서윤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서윤우 주막에서 일부러 크게 거만하게 내일 밤 평창으로 간다. 은자 100냥을 가지고 부채를 펴며 그곳에서 큰 장사를 할 것이다. 주막의 백성들이 모두 그 말을 듣는다.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플래시백 끝. 치사면제로 만약 정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침착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진지하게 그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도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치삼 알겠습니다. 가마가 계속 진행한다. 숲이 점점 깊어진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더 어두워진다. 가짜 호위무사일 청년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이며져. 저기 뭔가 이상한데? 가짜 호위무사의 또 다른 청년 겁먹은 목소리로나. 나도 느꼈어.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치삼 긴장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모두 조심하시오. 갑자기 바람이 멈춘다. 숲이 이상하게 조용해진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치삼 작은 목소리로 불안하게 나으리. 너무 조용합니다. 서윤우 가마 안에서 조용히 그래. 온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온다. 쉭. 화살이 가마 바로 앞당에 꽂힌다. 깃털이 흔들린다. 호위무사들 놀라며 비명을 지르며 으악. 치삼 소리치며 도적이다. 방어태세. 가마가 멈춘다. 가짜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 숲에서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10명 정도. 모두 검은 무명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가마를 둘러싼다. 마치 그림자처럼. 도적 두목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위험있게 가마를 세워라. 가마가 완전히 멈춘다. 가짜 호위무사들은 칼을 들고 있지만 너무 떨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 도적 두목 가마를 가리키며 안에 있는 자 나와라. 서윤우 가마에서 천천히 내리며 침착하게. 누구냐? 도적 두목 비웃듯 그건 중요하지 않다. 차갑게 가진 돈을 모두 내놓아라. 서윤우 거만하게 연기하며 턱을 들며 감히 나를. 나는 서울의 큰 상인이다. 알고 있느냐? 도적 두목 냉정하게 서울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칼을 뽑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 못한다. 가짜 호위무사들 떨며 뒤로 물러서며 서윤우 분노하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이 도적놈들 감히 양반을 습격하다니. 도적 두목한 걸음 다가서며 양반? 비웃으며 양반이라고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서윤우 연기를 계속하며 무슨 뜻이냐? 도적 두목 차갑게 당신은 어제 주막에서 백성을 때렸다고 들었다. 주모를 말이지. 플래시백 서윤우가
일부러 주막에서 주모에게 소리치는 척한다. 물론 실제로 때리진 않고 연기만 했다. 주모도 미리 부탁을 받고 함께 연기했다. 서윤우 주막에서 일부러 크게 이 못난 것. 술이 이게 뭐냐? 주모 연기하며 울먹이는 척 죄송합니다. 나으리. 플래시백 끝. 서윤우 변명하듯 연기하며 그건 술이 맛없었기 때문이다. 도적 두목 분노하며 핑계대지 마라. 소리치며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 서윤우 침묵 도적 두목 부하들에게 저자의 짐을 뒤져라. 돈을 모두 가져와라. 도적들 예. 도적들이 가마와 짐을 뒤진다. 미리 준비한 은자 주머니를 찾아낸다. 하지만 서윤우는 그 주머니에 비밀리에 특수한 가루를 뿌려뒀다. 달빛에 반사되면 희미하게 빛나는 가루다. 도적 삼은자 주머니를 들며 두목님, 여기 은자 100냥이 있습니다. 도적 두목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모두 가져가라. 이 돈은 내일 아침 원주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서윤우 저항하는 척 큰 소리로 이 도적놈들. 그 돈은 내. 도적 두목 칼을 서윤우 목에 대며 조용히 해라. 차갑게 한마디만 더하면 목을 칠 것이다. 서윤우 입을 다물며 속으로는 만족. 도적 두목 서윤우를 노려보며 경고하듯 잘 들어라. 서울 상인. 강하게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의미심장하게 목숨을 보장 못한다. 서윤우 고개를 끄덕임. 도적 두목 부하들에게 철수한다. 도적들이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서윤우와 치삼 그리고 가짜 호위무사들만 남는다. 가짜 호위무사들 안도하며 땅에 주저앉으며 휴. 살았다. 정말 무서웠어. 치삼 서윤우에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의미심장하게 계획대로다. 치삼 주위를 살피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숲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따라가자. 치삼 놀라며 따라간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윤우 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꺼내며 걱정 말게. 설명하며 내가 준비를 해뒀지. 치삼천을 보며 이게 뭡니까? 서윤우 설명하며 은자 주머니에 특수한 가루를 뿌려뒀어. 계속 설명하며 이 가루는 광물을 갈아 만든 건데 달빛에 반사되면 희미하게 빛을 낸다. 어둠 속에서도 추적할 수 있지. 치삼 감탄하며 눈이 반짝이며 역시 나으리십니다. 서윤우 가짜 호위무사들에게 돈을 건네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만 갈 것이다. 이건 약속한 품삯이다. 호위무사들 돈을 받으며 안도하며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윤우와 치삼이 숲속으로 들어간다. 제오장 도적들의 은신처. 화면 깊은 숲속. 서윤우와 치삼이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친다. 땅에 희미하게 빛나는 가루가 점점이 보인다. 마치 별처럼. 서윤우 작은 목소리로 땅을 가리키며 저기 봐라. 표식이 보이지? 치삼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신기한 듯 예, 보입니다. 정말 빛이 나네요. 서윤우 조심해서 따라가자. 소리내지 말고. 치삼예.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표식을 따라간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걷는다. 숲이 점점 깊어진다. 경사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간다.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험하다. 치삼 힘들어하며 작은 목소리로 숨을 헐떡이며 나으리.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서윤우 앞을 가리키며 손으로 입술에 대며 쉿. 저기 봐라.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산 중턱에 동굴이 있고 그 앞에 모닥불이 타고 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치삼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흥분하며 저기가.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도적들의 은신처인 것 같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 은신처를 관찰한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긴다. 동굴 입구. 도적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다. 이제 복면을 벗었다. 그들의 얼굴이 드러난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의 얼굴이다. 20대에서 4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2명 있다. 모두 지친 표정이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다. 도적 두목 복면을 벗으며 얼굴이 드러난 모두 수고했다. 도적 두목은 30대 초반의 남자다. 잘생긴 얼굴에 강한 눈빛. 그의 옷차림을 보니 평민이 아니라 양반의 옷을 입었던 흔적이 보인다. 선비의 기품이 남아있다. 도적 3여자 20대 후반 머리를 풀어헤치며 오늘 은자 100냥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마을 백성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도적 4 남자 40대 상처가 있는 얼굴 그 서울 상인이라는 자 정말 나쁜 놈이더군요. 주모를 때리다니. 도적 두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하지만 한숨을 쉬며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적 3 이하해하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목님? 도적 두목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며 우리가 아무리 양반들의 돈을 빼앗아도 쓸쓸하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도적5 젊은 남자 20대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백성을 도와줍니까? 도적 두목 침묵하다가 알아. 괴로워하며 하지만 우리는 결국 도적이야. 법을 어긴 죄인들이지. 도적 3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법이요? 그 법이 백성을 지켜줍니까? 울먹이며 양반들이 횡포를 부려도 법은 가만히 있는데. 도적 두목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잠시 침묵.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린다. 딱딱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운다. 도적 4 조심스럽게 두목의 눈치를 보며 두목님 혹시 후회하십니까? 도적 두목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후회?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 후회하지 않아. 결연하게 백성을 돕는 것 그건 옳은 일이야. 도적 3 안도하며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도적 두목 쓸쓸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만 조용히 언젠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뿐이야. 우리는 계속 도망다니며 숨어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도적들 침묵 모두 어두운 표정. 도적 두목 계속해서 그리고 그때 한숨을 쉬며 우리는 역적으로 처형당할 것이야. 아무도 우리가 백성을 도왔다는 걸 기억하지 않을 거야.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숲속 서윤우와 치삼이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 서윤우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치삼 작은 목소리로 놀라며 서윤우에게 속삭이며 나으리. 저들은 서윤우 작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그래. 깊게 한숨을 쉬며 저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야. 치삼 그럼 정말 의적입니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도. 복잡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래도 법을 어겼어. 치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차갑게 거기 누구냐? 서윤우와 치삼이 놀라 돌아본다.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다. 순찰을 돌던 도적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도적 6 경계하며 칼을 겨누며 누구냐고. 어떻게 여기를. 서윤우 침착하게 두 손을 들며 진정하시오. 우리는 적이 아니오. 도적 6 소리치며 두목님 침입자입니다. 동굴 입구에 도적들이 모두 일어난다. 칼을 뽑고 달려온다. 순식간에 서윤우와 치삼을 둘러싼다. 도적 두목 칼을 들고 다가오며 서윤우를 보고 놀라며 당신은 아까 그 서울 상인. 서윤우 침착하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저는 서울 상인이 아닙니다. 도적 두목 경계하며 칼을 겨누며 무슨 말이냐? 그럼 누구냐? 서윤우 천천히 마패를 꺼내며 저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서윤우입니다. 도적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선다. 마패의 위험에 압도된다. 도적 3 떨며 칼을 떨어뜨리며 암행어사? 도적 4 절망하며 우리는 끝났다. 도적 두목 침착하게 하지만 긴장하며 칼을 내리지 않음 암행어사. 냉정하게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냐? 서윤우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아니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도적 두목 이야기를? 비웃으며 암행어사가 도적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서윤우 그렇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도적 두목 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서윤우 진지하게 그건
침묵하다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소. 도적 두목. 치삼 긴장하며 서윤우 뒤에 서 있음. 손에 땀을 쥐고. 잠시 긴장된 침묵. 바람이 불어 모닥불이 흔들린다. 도적 두목 천천히 칼을 내리며 결정하듯. 좋다.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시오.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소. 서윤우가 모닥불 옆에 앉는다. 치삼도 조심스럽게 앉는다. 도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앉는다. 긴장된 분위기.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보인다. 서윤우 도적 두목을 보며 정중하게 먼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겠소? 도적 두목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한숨을 쉬며 박무영이요. 서윤우 박무영. 생각하며 혹시 전에 양반이었소? 박무영 놀라며 눈을 크게 뜨며 어떻게? 서윤우 박무영의 손을 가리키며 손을 보니 알 수 있어. 설명하며 글을 쓴 흔적이 있고 칼을 쓴 흔적도 있어. 평민이 아니라 양반. 그것도 무과 출신이 아니오? 박무영 한숨을 쉬며 인정하듯. 날카롭구려. 고개를 끄덕이며 맞소. 나는 전에 무과 출신이었어. 서윤우 조심스럽게 무과 출신이 왜 도적이 되었소? 박무영 쓸쓸하게 웃으며 불을 바라보며 긴 이야기요. 서윤우 진심으로 시간은 충분하오. 듣고 싶소. 박무영 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 좋소. 들려주지. 심호흡을 하고 나는 원래 원주의 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소. 내레이션 박무영의 슬픈 과거가 밝혀집니다. 무과 출신의 정의로운 무인이 어떻게 도적이 되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무영의 비극적 과거가 펼쳐집니다. 제6장 박무영의 과거. 플래시백 시작. 화면이 밝아지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화면 전환. 10년 전. 원주의 한 양반 저택. 박무영 나레이션. 현재 목소리로 10년 전. 나는 23이었어. 무과에 급제하여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무인이었지. 젊은 박무영이 무과 급제 통지서를 받고 기뻐한다. 그는 23세로 건강하고 눈빛이 밝다. 그의 부모도 함께 기뻐한다. 아버지는 60대의 백발 양반이고 어머니는 50대의 자애로운 여인이다. 박무영의 아버지 기쁘게 손을 잡으며 아들아, 네가 우리 집안을 빛냈구나. 무과 급제라니. 젊은 박무영 웃으며 활기차게 아버지, 이제 저는 조정에 나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박무영의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가족이 함께 기뻐한다. 따뜻하고 행복한 장면. 박무영 나레이션.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 화면 전환. 박무영이 작은 고을의 군관으로 부임한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한다. 굶주리는 아이들, 세금에 시달리는 농민들, 부역에 끌려가는 젊은이들. 모두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다. 박무영 나레이션. 조정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고을의 군관이었어. 그곳에서 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어. 어느 날 박무영이 순찰을 돌다가 한 농민이 관리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한다. 향리 40대, 비만한 남자, 채찍을 들고 세금을 못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농민 40대, 얼굴에 상처, 무릎 꿇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흉년이라. 향리 냉정하게. 흉년이고 뭐고 나는 몰라. 오늘 안에 못 내면 집을 빼앗을 거야. 젊은 박무영이 달려온다. 젊은 박무영 소리치며 향리를 막으며 그만하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향리 박무영을 보며 비웃으며 누구시오? 아, 새로운 군관이군. 비아냥거리며 군관 양반은 군사일이나 하시지. 세금 징수에 참견하지 마시오. 젊은 박무영 분노하며 참견? 백성을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향리법에 따라 하는 일이오. 세금을 못 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젊은 박무영 농민을 일으키며 흉년에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향리 코웃음치며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박무영이 분노하여 향리의 옷깃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다른 관리들이 말린다.
이후 박무영이 수령에게 찾아간다. 젊은 박무영 수령에게 간절하게 수령 어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흉년인데 어떻게? 수령 50대 비만한 양반 비웃으며 술잔을 들고 세금을 줄여? 코웃음 치며 자네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젊은 박무영 하지만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수령 차갑게 술을 마시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거만하게 백성은 원래 힘든 법이야. 자네는 그저 명령이나 따르게. 젊은 박무영 분노하며 주먹을 쥐며 수령 어른, 수령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게 경고하듯 날카롭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 일이나 하게. 그렇지 않으면 위협하듯 자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네. 박무영이 분노하며 물러난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푼다. 박무영 나레이션 나는 깨달았소. 조정도 수령도 양반들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면 전환.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이 침입한다. 진짜 도적들이 백성들의 집을 털고 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른다. 백성들 비명을 지르며 살려주세요. 제발. 박무영이 칼을 들고 나타나 도적들과 싸운다. 그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도적들을 물리친다. 칼싸움이 격렬하다. 박무영의 칼이 번쩍이며 도적들을 제압한다. 백성들 감사하며 무릎 꿇으며 고맙습니다. 군관 나으리. 젊은 박무영 웃으며 그들을 일으키며 괜찮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수령이 박무영을 불러들인다. 수령 분노하며 책상을 치며 박무영, 자네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젊은 박무영이 야해하며 도적을 물리쳤습니다. 수령 도적을? 비웃으며 자네가 물리친 건 도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야. 젊은 박무영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령 차갑게 비열하게 웃으며 그 도적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어. 설명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나와 나눠 갖기로 했지. 젊은 박무영 충격받으며 뒤로 비틀거리며 수령 어른, 어떻게 그런 짓을? 수령 거만하게 술을 따르며 어떻게든 뭐가 어때? 조롱하듯 이것이 세상이야. 박무영, 빨리 배우게나. 젊은 박무영 분노하며 칼자루를 잡으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조정에 보고하겠습니다. 수령 비웃으며 조정에? 웃으며 누가 자네 말을 믿겠나? 위협하듯 차갑게 조심하게. 자네 가족도 생각하고. 박무영이 말문이 막힌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박무영 나레이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수령은 권력이 있었고 나는 그저 작은 군관이었소. 화면 전환. 며칠 후 밤 박무영의 집. 박무영이 집에 돌아오니 집이 불타고 있다.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 연기가 자욱하다. 젊은 박무영 충격받으며 달려가며 절규하며 아버지, 어머니, 이웃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다. 이웃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박무영, 진정해. 이미 젊은 박무영을 부지지며 발버둥치며 놔줘. 우리 부모님이. 이웃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이미 늦었어. 슬프게 수령이 보낸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 젊은 박무영 무릎 꿇으며 절규하며 하늘을 향해 아악. 박무영이 하늘을 향해 절규한다. 불타는 집이 배경에 보인다. 화염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눈물이 흐른다. 박무영 나레이션.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부모님도 집도 미래도. 그리고 깨달았어.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플래시백 끝. 현재로 돌아온다. 모닥불렵. 현재. 박무영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도적들도 모두 눈시울이 붓다. 박무영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가 떨리며 그 후 나는 산으로 들어갔어. 쓸쓸하게 복수를 꿈꾸며 서윤후동정하며 깊은 한숨. 박무영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 주위의 도적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모두 양반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요. 도적 3여자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환곡 때문에 집을 잃었습니다.
울먹이며 남편은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도적사 남자 분노하며 주먹을 쥐며 저는 군포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18살이었는데 양반들이 20살이라고 우기며 군포를 요구했어요. 돈이 없어 도망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습니다. 도저고 젊은 남자 20대 다리를 절며 저는 부역 중에 다쳤는데 양반이 치료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게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어요. 도적육 중년 남자 얼굴에 화상. 저는 집이 불에 탔는데 수령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집터를 비우라고 협박했어요. 모든 도적들이 각자의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서윤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서윤우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무영 놀라며 왜 암행어사가 사과를 하시오? 서윤우 진지하게 고개를 들며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조정의 일원으로서 깊게 절하며 사과합니다. 박무영. 서윤우 일어서며 박무영 그리고 여러분 정중하게 절하며 당신들이 겪은 고통 이해합니다. 박무영 이해한다고?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암행어사가 우리를 이해한다고요? 서윤우 진지하게 그렇소. 주위를 둘러보며 나도 남원과 합천에서 비슷한 일들을 보았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어. 박무영. 그렇다면 왜 우리를 잡으러 왔소? 서윤우 침묵하다가 솔직히 말하겠소. 진지하게 나는 고민하고 있어. 박무영 고민? 서윤우 설명하며 당신들은 법을 어겼소. 도적질은 분명 범죄예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은 백성을 도왔소. 의로운 일이요. 박무영. 서윤우 괴로워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법을 어긴 의인을 어떻게 처벌하겠소?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지요. 박무영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법이라. 분노하며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줬소? 우리 가족이 죽을 때 법은 어디 있었소? 서윤우 단호하게 나도 안다. 박무영 놀라며 서윤우 결연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법은 잘못되었소. 그건 인정하오. 하지만 강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박무영 무슨 말이오? 서윤우 법이 잘못되었다면 진지하게 법을 바꿔야 하오.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박무영 비웃으며 법을 바꾸라고? 조롱하듯 누가 바꾸겠소? 양반들이? 웃으며 절대 안 바뀔 것이오. 서윤우 강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나를 믿으시오. 박무영. 서윤우 진지하게 눈을 똑바로 보며 나는 암행어사요. 전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요. 박무영 회의적으로. 서윤우 한 걸음 다가서며 박무영, 당신에게 제안하겠소. 박무영 제안? 서윤우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하시오. 진지하게 도적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시오. 박무영 놀라며 무슨 소리요? 서윤우 설명하며 나는 원주의 양반들을 조사할 것이오. 결연하게 그들의 부정을 밝히고 처벌할 것이오. 그리고 전하께 보고하여 법을 바꾸겠소. 박무영. 그게 가능하겠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어렵겠지. 하지만 강하게 나는 해낼 것이오. 진심으로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박무영 서윤우의 손을 바라보며 망설이며 잠시 침묵.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린다. 다른 도적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박무영 조심스럽게 만약 실패하면 어쩌시겠소? 서윤우 진지하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단호하게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의미심장하게 내 목숨을 걸겠소. 박무영 놀라며 목숨을?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내가 실패하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소. 도적들 모두 놀라며 치삼 놀라며 달려와 나으리. 그런 말씀을. 서윤우 치삼을 보며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치삼 괜찮아? 박무영을 보며 나는 진심이요. 박무영 서윤우를 오래 바라보다가 깊게 한숨을 쉬며 알겠소. 서윤우의 손을 잡으며 믿어보겠소. 두 사람이 악수한다. 굳은 악수. 신뢰와 결의가 담긴. 서윤우 미소 지으며 고맙소. 박무영 쓸쓸하게 웃으며 하지만 만약 배신한다면 의미심장하게 용서 못할 것이오.
서윤우 진지하게 배신하지 않겠소.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새벽이 오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내레이션 서윤우와 박무영.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한 사람은 법을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은 법에 복수하려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표는 같았다. 백성을 구하는 것. 과연 이 두 사람의 협력은 성공할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작가 후기 이번 제3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다뤘습니다. 박무영과 그의 동료들은 법을 어겼지만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도적일까요? 의적일까요?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의적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상 같은 인물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이 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한 양반들과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법과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백성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백성의 행복입니다. 다음 회 예고. 제4회 평안도의 비밀 사라진 세금. 내레이션 평안도, 조선의 북쪽 끝. 이곳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 한양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세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서윤우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안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음모였다. 다음 제4회 더욱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7장 협력의 시작. 화면 새벽. 동굴 입구. 해가 떠오르며 산을 비춘다. 서윤우, 치삼, 박무영, 그리고 도적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눈 듯 모두 피곤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결연하다. 서윤우 일어서며 모두를 둘러보며 자,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오. 결연하게 원주 수령과 부패한 양반들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오. 박무영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쓸쓸하게 그들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 장부도 조작하고 증인들도 협박하지. 서윤우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암행어사인 것이오. 마패를 들어 보이며 나에게는 권한이 있어. 어디든 조사할 수 있고 누구든 신문할 수 있어. 도적 삼여자 조심스럽게 하지만 수령이 암행어사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윤우 미소 지으며 그래서 거지로 변장한 것이오. 치삼을 보며 치삼과 나는 계속 거지 행세를 할 것이오. 치삼 고개를 끄덕이며 예 나으리. 이제는 익숙합니다. 박무영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서윤우 설명하며 당신들은 계속 도적으로 남으시오. 의미심장하게 하지만 이제는 내 지시를 따라주시오. 박무영 이하해하며 무슨 뜻이오? 서윤우 계획을 설명하며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진지하게 겉으로는 나는 암행어사, 당신들은 도적.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편이요. 도적사 젊은 남자 이해하며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모으면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당신들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시오. 진지하게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가 어디 있는지. 박무영 생각에 잠기며 좋은 계획이요. 서윤우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분간 양반을 공격하지 마시오. 박무영 놀라며 뭐라고? 그럼 우리는? 서윤우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들으시오. 지금 양반을 공격하면 수령이 경계할 것이오. 설명하며 우리는 수령을 안심시켜야 하오. 도적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박무영이 하며 그동안 우리는 정보를 모으고.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하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강하게 마패를 꺼내고 모두 처벌할 것이오. 도적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박무영 서윤우에게 다가서며 암행어사. 한 가지 물어보겠소. 서윤우 무엇이오? 박무영 진지하게 정말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오? 서윤우 단호하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강하게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조용히 나도 당신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겠소.
박무영 놀라며 암행어사가? 서윤우 진심으로 백성을 구하지 못한다면 나도 법을 어길 각오가 되어 있어. 잠시 침묵. 모두가 서윤우의 결연한 눈빛을 본다. 박무영 감동하며 깊게 절하며 고맙소 암행어사. 서윤우 박무영을 일으키며 이제 나으리라 부르시오. 암행어사라는 호칭은 위험하오. 박무영 웃으며 알겠소 나으리. 치삼 일어서며 나으리.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결연하게 원주로 돌아가야지. 모두를 보며 수령을 직접 만나볼 것이오. 도적들 놀라며 수령을.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거지가 수령을 만나러 간다면 이상하겠지. 미소 지으며 하지만 억울한 백성이 수령에게 청원한다면? 박무영이 하며 청원을 통해 수령의 반응을 살피겠다는 것이군요. 서윤우 정확하게 그렇소. 수령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오. 박무영 걱정하며 위험하지 않겠소? 서윤우 자신 있게 나는 거지일 뿐이오. 웃으며 수령이 거지를 경계하겠소? 화면 전환. 원주관아. 대낮. 내레이션. 서윤우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거지의 모습으로 수령을 만나는 것. 서윤우와 치삼이 관아 앞에 도착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거지 차림이다. 관아 문 앞에는 군졸들이 서 있다. 군졸일 40대, 창을 들고 거칠게 거기 거지들. 썩 물러나. 서윤우 정중하게 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군관 나으리. 수령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군졸일 비웃으며 뭐 거지가 수령을 만나겠다고? 코웃음치며 꺼져. 서윤우 끈기 있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청원하고 싶습니다. 군졸이 30대 짜증스럽게 청원. 화를 내며 거지 주제에 빨리 안 꺼져. 치삼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듯 제발요. 저희 형님이 억울하게. 군졸일 창으로 위협하며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안 사라지면 때릴 줄 알아. 갑자기 관아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중후하게 무슨 소란이냐? 60대의 양반이 나타난다. 원주 수령 강희득이다. 그는 비단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쓰고 있다. 얼굴은 온화해 보이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다. 수염이 길고 백발이 섞여 있다. 군졸들 황급히 절하며 수령 나으리. 강희득 거지들을 보며 부드럽게 무슨 일이냐? 서윤우 무릎 꿇으며 정중하게 수령 어른 소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강희득 서윤우를 자세히 보며 무슨 억울한 일인가? 서윤우 울먹이듯 연기하며 소인의 형님이 빚을 지고 땅을 빼앗겼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 빚이 부당합니다. 강희득 관심 있게 부당하다고?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예. 소인의 형님은 작년에 김진사님께 쌀 5가마를 빌렸습니다. 설명하며 1년 후 7가마를 갚기로 했지요. 강희득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서윤우 하지만 형님이 올해 7가마를 갚으러 갔더니 분개하며 김진사님이 10가마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강희득 눈썹을 찌푸리며 10가마?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예. 계약서에는 7가마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억울해하며 김진사님이 나중에 몰래 고쳤다고 합니다. 강희득 생각하며 서윤우 호소하며 수령 어른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잠시 침묵. 강희득이 서윤우를 오래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다. 강희득 부드럽게 하지만 냉정하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윤우 당황한 척아. 아닙니다. 김진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강희득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약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차갑게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서윤우 울며 하지만 수령 어른. 강희득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 군졸들에게 내보내라. 군졸들 서윤우와 치삼을 끌어내며 나가. 빨리. 서윤우 끌려가며 소리치며 수령 어른. 제발. 서윤우와 치삼이 관아 밖으로 쫓겨난다. 치삼 관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나으리. 역시 저 수령은. 서윤우 조용히. 눈빛은 차갑게 그래. 단호하게 백성의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치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결연하게 증거를 모아야지. 돌아서며 박무영을 만나러 가세. 화면 전환. 밤. 숲속. 서윤우와 박무영이 만난다.
박무영 서윤우를 보며 수령을 만났다면서요?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예. 역시 예상대로였어. 분노하며 백성의 청원은 무시하고 증거를 요구하더군요. 박무영 비웃으며 증거가 있어도 무시할 것이오. 그자는 그런 인간이오. 서윤우, 그래서 계획을 바꿔야 하오. 진지하게 먼저 김진사부터 조사해야겠어. 박무영 고개를 갸웃하며 김진사? 우리가 털었던.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그자부터 시작하면 고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소. 박무영 무슨 뜻이오? 서윤우 설명하며 김진사가 부당하게 백성의 땅을 빼앗았다면 진지하게 그 땅 문서가 어디 있겠소? 박무영 이해하며 김진사의 집에.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하오. 우리가 그 문서를 찾으면 증거가 돼요. 박무영 걱정하며 하지만 김진사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소? 서윤우 미소 지으며 거기서 당신들이 필요하오. 계획을 설명하며 당신들이 다시 김진사를 공격하는 척하시오. 그동안 나는 몰래 집에 들어가 문서를 찾을 것이오. 박무영 이해하며 우리가 미끼가 되라는 것이군요. 서윤우 위험하오? 박무영 웃으며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소. 결연하게 하겠소. 서윤우 감사하며 고맙소. 박무영 하지만 조심스럽게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증인도 필요하오. 생각하며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증언이 필요하오. 박무영 증언을 걱정하며 하지만 백성들이 증언하겠소? 양반들이 무섭지 않겠소? 서윤우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직접 설득할 것이오. 결연하게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밝히고. 박무영 놀라며 정체를 밝히시겠다고? 서윤우 아직은 아니오. 설명하며 먼저 문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밝힐 것이오. 박무영 알겠소. 악수하며 내일 밤에 실행하겠소. 서윤우 악수하며 조심하시오. 두 사람이 헤어진다. 카메라가 서윤우의 결연한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내레이션 서윤우의 계획이 시작된다. 과연 문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증언할 것인가? 이 긴박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스릴 넘치는 잠입작전이 펼쳐집니다. 제8장 김진사의 비밀. 화면 전환. 다음날 밤 김진사의 저택. 김진사의 집은 큰 기와집이다. 담장이 높고 대문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하다. 내레이션 김진사는 지난번 도적에게 털린 후 집 경비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도적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숲속 박무영과 도적들이 모여있다. 박무영 칼을 점검하며 부하들에게 모두 준비됐나? 도적들 고개를 끄덕이며 예, 두목님. 박무영 진지하게 오늘은 진짜로 공격하는 게 아니야. 설명하며 우리는 주의를 끌 뿐이야. 암행어사님이 집 안에 들어갈 시간을 벌어야 해. 도적 3여자 얼마나 시간을 벌어야 합니까? 박무영 최소한 시진이 시간. 강조하며 그리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 위험만 해. 도적들 알겠습니다. 박무영 신호하며 자, 출발한다. 도적들이 조용히 움직인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했다. 한편 다른 쪽 서윤우와 치삼이 담장 뒤에 숨어 있다. 치삼 떨리는 목소리로 나으리,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침착하게 박무영이 주의를 끌면 나는 뒷문으로 들어갈 것이네. 치삼 위험합니다. 서윤우 손을 잡으며 치삼,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게. 진지하게 만약 내가 한 시즌 안에 안 나오면. 치삼 놀라며 안 나오시면? 서윤우 박무영에게 알리게. 단호하게 그리고 도망쳐. 치삼 나으리. 서윤우 웃으며 걱정 말게. 금방 돌아올 것이네. 갑자기 앞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소리치며 도적이다. 도적들이 왔다. 대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하인들과 도적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서윤우 치삼에게 시작됐어. 일어서며 자, 내가 간다. 치삼 걱정스럽게 조심하세요 나으리. 서윤우가 담장을 넘는다. 몸이 가볍고 빠르다. 무술을 익힌 사람의 움직임이다. 뒷문에 도착한다. 문은 잠겨있다. 서윤우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내며
혼잣말로 남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는군. 철사로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연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은 어둡다. 하지만 앞쪽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된다. 하인 목소리 멀리서 도적을 잡아라. 김진사 목소리 멀리서 빨리. 저들을 쫓아내. 서윤우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는다. 방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서윤우 혼잣말로 문서는 사랑채에 있을 것이야. 사랑채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작은 방이다. 책장과 책상이 있다. 서윤우 책장을 뒤지며 어디 있지? 책들을 조심스럽게 치운다. 그 뒤에 작은 상자가 보인다. 서윤우 상자를 열며 이것이. 상자 안에 문서들이 가득하다. 토지 문서, 계약서, 빈문서 등등. 서윤우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놀라며 이렇게 많은. 분노하며 모두 부당하게 빼앗은 땅이로군. 문서들을 품 안에 넣는다. 하지만 너무 많아 다 가져갈 수 없다. 서윤우 생각하며 일단 주요한 것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 하인 목소리 밖에서 사랑채도 확인하자. 서윤우 놀라며 재빨리 주위를 둘러봄. 창문 쪽을 본다.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윤우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림. 마당으로 내려선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하인과 마주친다. 하인이 놀라며 누구냐? 서윤우 재빨리 하인을 밀치고 달림. 하인이 소리치며 여기다. 도적이 여기 있다. 여러 하인들이 달려온다. 서윤우가 담장을 향해 달린다. 하인 삼창을 들고 막아서며 서지 못해. 서윤우 재빨리 옆으로 피하고 하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하인 삼 넘어지며 으악. 서윤우가 담장에 도달하고 넘는다. 밖에서 치삼이 기다리고 있다. 치삼 놀라며 나으리. 서윤우 달리며 빨리 도망쳐. 두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진다. 하인들이 뒤쫓지만 어둠 속에서 놓친다. 화면 전환. 숲속. 약속 장소. 서윤우와 치삼이 헐떡이며 도착한다. 박무영과 도적들도 돌아와 있다. 박무영 걱정하며 성공하셨소? 서윤우 품에서 문서를 꺼내며 웃으며 성공했소. 도적들 환호하며 와. 서윤우 문서를 펼치며 이것 보시오. 분노하며 지난 3년간 김진사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이 20곳이 넘소. 박무영 문서를 보며 놀라며 이렇게 많이. 서윤우 다른 문서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은 빈문서요. 설명하며 흉년에 고리대금을 놓고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았소. 도적사 분노하며 저 악당. 서윤우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은 놀라며 수령과의 서신이요. 박무영 다가서며 수령과. 서윤우 서신을 읽으며 수령 어른께 이번 달 상납금은 은자 100냥입니다. 토지건은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하며 수령과 결탁하고 있었소. 박무영 주먹을 쥐며 역시 저들은 한패였구나.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확실해졌소. 강하게 수령도 공범이요. 치삼 걱정스럽게 나으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우 생각하며 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오. 진지하게 증인이 필요하오. 박무영 피해자들의 증언이요?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문서와 증언이 함께 있어야 단호하게 확실한 증거가 돼요. 박무영 그럼 누구를 증인으로? 서윤우 생각하며 땅을 빼앗긴 백성들이요. 결연하게 내일 그들을 찾아가겠소. 도적 3여자 조심스럽게 하지만 백성들이 증언하겠습니까? 양반들이 무서워서. 서윤우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설득할 것이요. 마패를 만지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체를 밝힐 것이요. 박무영 놀라며 벌써 정체를?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없소. 설명하며 김진사가 오늘 당한 걸 수령에게 보고할 것이요. 그러면 경계가 심해질 것이요. 박무영 알겠소. 서윤우 모두를 보며 내일이 결전일 것 같소. 강하게 모두 준비하시오. 도적들 예.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달빛이 그들의 결연한 얼굴을 비춘다. 내레이션 문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증인을 찾고 수령을 처벌해야 한다. 과연 서윤우는 성공할까? 다음 장에서는
백성들의 용기와 서윤우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제구장 백성들의 용기. 화면 전환. 다음 날 아침, 원주 마을. 서윤우와 치삼이 한 가난한 농가 앞에 서 있다. 초가집이며 매우 낡았다. 문은 찢어진 종이로 덮여 있다. 서윤우 문을 두드리며 계신가요? 안에서 나이든 남자가 나온다. 50대 정도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옷은 누더기다. 등이 굽었고 기침을 한다. 농부 경계하며 누구시오? 서윤우 정중하게 할아버님, 저는 한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농부 더욱 경계하며 한양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일이요? 서윤우 조심스럽게 할아버님, 혹시 김진사에게 땅을 빼앗기셨습니까? 농부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서며 어떻게 그걸? 서윤우 다가서며 저는 할아버님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농부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려워하며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문을 닫으려 함 가시오. 서윤우 문을 잡으며 할아버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농부 떨며 나는 아무 말도 못하오. 김진사가 우릴 죽일 거요. 서윤우 진지하게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할아버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농부 비웃으며 절망적으로 지켜?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불가능하오. 김진사는 수령과 한패요. 우리 같은 백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서윤우 품에서 마패를 꺼내며 할아버님, 이것 보십시오. 마패를 보여준다. 라고 새겨진 금색 마패가 햇빛에 빛난다. 농부 놀라며 눈이 커지며 이것은? 서윤우 진지하게 저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서윤우입니다. 강하게 할아버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농부 마패를 만지려다가 멈추며 떨며 암행어사. 정말이십니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손을 잡으며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김진사와 수령을 처벌하겠습니다. 농부가 눈물을 흘린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다. 농부 울먹이며 암행어사 나으리. 무릎 꿇으며 정말이십니까? 서윤우 농부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농부 눈물을 닦으며 나으리. 제 땅을 김진사가 빼앗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흉년이 들어서 쌀을 빌렸는데. 서윤우 계속하십시오. 농부 1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쌀 10가마를 빌려서 15가마를 갚기로. 울먹이며 하지만 다음에도 흉년이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우 그래서? 농부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가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절규하듯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하룻밤 사이에 빼앗겼습니다. 서윤우 분노를 억누르며 계약서는 있습니까? 농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종이를 가져옴 여기. 서윤우 계약서를 받아 읽으며 놀라며 이건 조작된 것이오. 농부네? 서윤우 설명하며 여기 보십시오. 원래는 15가마라고 적혀 있었는데 분노하며 나중에 20가마로 고쳤군요. 농부 놀라며 그럴 리가. 분명 15.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가 몰래 고친 것입니다. 강하게 이것도 증거입니다. 농부 나으리. 그럼 제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서윤우 손을 잡으며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하지만 할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윤우 내일 관아에서 공개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곳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농부 두려워하며 하지만 김진사가. 서윤우 단호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마패를 보여주며 이 마패의 권위로 아무도 할아버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농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전환. 같은 날 오후 다른 농가들. 서윤우가 여러 집을 방문한다. 몽타주 형식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 집. 40대 여인이 울며 이야기한다. 여인 울며 제 남편이 군포를 못 내서 잡혀갔어요. 절규하듯 감옥에서 맞아 죽었어요. 서윤우 동정하며 손을 잡으며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여인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며 예, 꼭 증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다. 남편 분노하며 저는 부역에 끌려가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가리키며 치료비도 안 줬어요. 아내 울며 우리 아기가 굶고 있어요. 나으리 도와주세요. 서윤우 진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부부 함께 절하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집. 노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노인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이 수령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울먹이며 곤장을 맞고 죽었습니다. 높아 울며 아들의 원한을 꼭 풀어주세요 나으리. 서윤우 깊게 절하며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저녁. 숲속. 서윤우와 박무영이 만난다. 박무영 걱정스럽게 증인들을 모았소?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10명이요. 진지하게 모두 증언하기로 했소. 박무영 놀라며 10명이나? 서윤우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마패를 보여주며 이것을 보여주니 용기를 냈소. 박무영 대단하시오. 서윤우 진지하게 대단한 것은 백성들이요. 감동하며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소. 박무영 그럼 이제? 서윤우 결연하게 내일 관아에서 공개 신문을 하겠소. 강하게 수령과 김진사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요. 박무영 걱정하며 위험하지 않겠소? 그들이 반발할 것이요. 서윤우 마패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있어. 단호하게 암행어사의 권위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요. 박무영 잠시 망설이다가 나으리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윤우 웃으며 고맙소. 진지하게 하지만 당신들은 드러나면 안 돼요. 설명하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때 나타나시오. 박무영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소. 우리는 관아 근처에서 대기하겠소. 서윤우 감사하며 고맙소. 박무영. 두 사람이 악수한다. 하늘의 별들이 빛난다. 내레이션 증인들이 모였다. 백성들이 용기를 냈다. 이제 내일 운명의 날이 온다. 과연 서윤우는 수령과 김진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10장 신문의 날. 화면 전환. 다음 날 아침. 원주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백성들, 군졸들, 양반들이 섞여있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백성일 수군거리며 무슨 일이래? 백성이 암행어사가 온다더군. 백성삼 놀라며 암행어사? 정말? 양반일 비웃으며 헛소문이겠지. 암행어사가 이런 시골에 올 리 없어. 갑자기 문이 열리고 서윤우가 나타난다. 그는 이제 거지옷이 아니라 깨끗한 사모관대를 입고 있다.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다. 치삼이 그 옆에 서 있다. 서윤우 큰 소리로 위엄있게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서윤우다. 마패를 높이 든다. 햇빛에 마패가 빛난다. 백성들 놀라며 무릎 꿇으며 암행어사 나으리. 양반들 당황하며 얼굴이 창백해지며 서윤우 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원주 수령 강희득과 김진사를 신문하겠다. 군졸들이 떨며 서로 눈치를 본다. 군졸일 떨며 수령 나으리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강희득 수령이 나타난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한다. 강희득 정중하게 절하며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남 암행어사 나으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서윤우 차갑게 신문이요. 마패를 가리키며 나는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의 부정을 조사하러 왔소. 강희득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정이라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법에 따라. 서윤우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오해가 아니오. 치삼에게 문서를 가져오너라. 치삼이 상자를 가져온다. 그 안에는 김진사의 집에서 가져온 문서들이 가득하다. 서윤우 문서를 꺼내며 이것은 김진사의 집에서 가져온 토지 문서요. 큰 소리로 지난 3년간 김진사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이 20곳이 넘소. 백성들 술렁거리며 20곳이나. 서윤우 다른 문서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수령과 김진사가 주고받은 서신이요. 읽으며 수령 어른께 이번 달 상납금은 은자 100냥입니다. 백성들 분노하며 뇌물이다. 강희득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것은 서윤우 강하게 변명은 듣지 않겠소.
군졸들에게 김진사를 끌고 오너라. 군졸들 떨며 예. 잠시 후 김진사가 끌려온다. 그는 겁에 질려 있다. 김진사 떨며나 나으리. 저는 서윤후 냉정하게 김진사. 당신은 흉년에 고리대금을 놓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소. 인정하시오? 김진사 변명하며 그건 정당한 계약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서윤후 계약서를 던지며 이것 보시오. 계약서를 조작했소. 원래 15가마였는데 20가마로 고쳤소. 김진사 당황하며 아니 그건 서윤후 증인들에게 이제 증인들을 부르겠소. 어제 만난 농부가 앞으로 나온다. 떨고 있지만 용기를 내고 있다. 농부 떨리는 목소리로 나으리. 저는 김진사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서윤후 어떻게 빼앗겼소? 농부 쌀을 빌렸는데 계약서를 조작해서 눈물을 흘리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하룻밤에 잃었습니다. 백성들 분노하며 악당, 저 악당. 김진사 변명하며 거짓말입니다. 저 백성이 거짓말을. 서윤후 강하게 거짓말이 아니오. 다른 증인들에게 다른 분들도 증언하시오. 여러 증인들이 차례로 나와 증언한다. 여인 울며 제 남편이 군포를 못 내서 잡혀가 죽었습니다. 젊은 남편 분노하며 저는 부역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를 안 줬습니다. 노인을 먹이며 제 아들이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증언이 계속된다. 백성들의 분노가 커진다. 백성들 소리치며 수령을 처벌하라. 김진사를 처벌하라. 강희득 당황하며 땀을 흘리며 잠깐.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서윤후 강하게 오해가 아니오. 마패를 높이 들며 이 마패의 권위로 나는 당신을 파면하고 체포하겠소. 강희득 절규하며 안 돼. 나는 수령이다. 암행어사라도 함부로. 서윤후 냉정하게 암행어사는 전하를 대신하는 자요. 단호하게 전하의 명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군졸들이 강희득에게 다가간다. 강희득 저항하며 손대지 마. 나는 서윤후 군졸들에게 끌어내라. 군졸들 주저하며 하지만 서윤후 마패를 보여주며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전하의 권위다. 강하게 명을 거역하면 너희도 함께 처벌한다. 군졸들 겁먹으며 예. 군졸들이 강희득과 김진사를 끌어낸다. 두 사람은 저항하지만 소용없다. 강희득 끌려가며 절규하며 이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김진사 울며 살려주세요. 나으리. 서윤후 냉정하게 당신들이 죽인 백성들도 그렇게 애원했을 것이오. 차갑게 하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지. 두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백성들 환호하며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서윤후가 백성들을 향해 절한다. 서윤후 정중하게 백성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백성들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으리. 서윤후 계속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게 이제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백성들 환호하며 만세. 만세. 그 순간 뒤쪽 숲에서 박무영과 도적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들도 미소 짓고 있다. 박무영 조용히 혼잣말로 해냈군. 쓸쓸하게 웃으며 암행어사.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도적 3여자 눈물을 흘리며 두목님 우리도 이제 도적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박무영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아마도 화면이 서윤후의 얼굴로 줌인된다. 그의 눈빛은 결연하지만 동시에 부드럽다. 내레이션 정의가 승리했다. 부패한 수령과 탐욕스러운 양반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무영과 도적들의 운명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제11장 새로운 시작. 화면 전환. 며칠 후 원주 관아는 깨끗해졌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새로운 임시 수령이 부임했다. 40대의 온화한 양반이다. 내레이션 강희득과 김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벌을 받았다. 빼앗긴 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원주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서윤우가 새 수령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서윤우 진지하게 수령 어른, 백성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수령 정중하게 절하며 염려 마십시오. 암행어사 나으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우 만족하며 좋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만약 부정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 다시 올 것입니다. 새 수령 긴장하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우가 밖으로 나온다. 백성들이 그를 둘러싼다. 백성들 감사하며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 눈물을 흘리며 나으리 덕분에 제 땅을 되찾았습니다. 여인절하며 나으리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서윤우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나으리, 서윤우 모두를 보며 기억하십시오. 강하게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백성들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우 그리고 부드럽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나으리. 서윤우가 말에 오른다. 치삼도 옆에 탄다. 치삼 작은 목소리로 나으리.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서윤우 앞을 보며 일단 한 곳 더 가야 할 곳이 있네. 치삼 어디입니까? 서윤우 의미심장하게 박무영을 만나러. 화면 전환. 숲속. 도적들의 동굴. 서윤우가 도착한다. 박무영과 도적들이 그를 맞이한다. 박무영 미소 지으며 오셨군요. 나으리. 서윤우 말에서 내리며 당신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 박무영 무슨 말씀이신지. 서윤우 진지하게 이제 도적을 그만두시오. 도적들이 모두 놀란다. 도적사 놀라며 그만둔다니?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 이상 도적이 될 필요가 없어. 설명하며 수령이 바뀌었고 부패한 양반들도 처벌받았어. 박무영 쓸쓸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도적이요. 법을 어겼어. 서윤우 마패를 꺼내며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어. 박무영? 서윤우 문서를 꺼내며 이것은 사멜령이요. 설명하며 내가 전하께 청하여 받은 것이요. 당신들의 과거 죄를 용서한다는. 도적들 놀라며 사멜령. 박무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용서한다고? 서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진지하게 당신들은 백성을 도왔소.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마음은 의로웠소. 박무영 눈물을 흘리며 나으리. 서윤우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이것은 토지문서요. 박무영 이하해하며 토지문서? 서윤우 김진사가 불법으로 빼앗은 땅 중 일부를 설명하며 당신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소. 도적들 놀라며 땅을. 서윤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강하게 이제 도적이 아니라 농부로 살아가시오. 정직하게 떳떳하게. 박무영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울먹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도적들 모두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서윤우 그들을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미소 지으며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박무영 눈물을 닦으며 나으리. 어떻게 이 은혜를. 서윤우 손을 잡으며 은혜를 갚을 필요 없소. 진지하게 다만 앞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무영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우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만약 또 부패한 양반이 나타나면 박무영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강하게 더 이상 도적의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서윤우 만족하며 좋소. 악수하며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박무영. 박무영 감동하며 고맙소. 나으리. 두 사람이 악수한다. 오랫동안 신뢰와 우정이 담긴 악수다. 화면 전환. 다음 날 아침 서윤우가 원주를 떠난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배웅한다. 박무영과 도적들도 함께 있다. 백성들 소리치며 안녕히 가십시오. 나으리. 서윤우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십시오. 박무영 다가와서 나으리.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서윤우 미소 지으며 물론이요. 의미심장하게 세상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이요. 박무영.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서윤우 당신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사시오. 박무영. 서윤우가 말을 타고 떠난다. 치삼도 뒤따른다. 백성들과 박무영이 그들을 바라본다. 카메라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며 서윤우가 산길을 따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햇빛이 그의 뒤를 비춘다. 내레이션 서윤우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정의와 희망이었다. 원주의 백성들은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박무영과 도적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원주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내레이션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법의 승리가 아니라 백성의 승리. 정의의 승리. 에필로그. 화면 전환. 한양. 창덕궁. 영조가 서윤우의 보고서를 읽고 있다. 영조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우. 미소 지으며 역시 과인의 선택은 옳았구나. 내관 옆에 서서 전하. 서윤우 어사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영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생각하며 도적과 손을 잡고 백성을 구하고 법도 지켰지. 감탄하며 지혜롭고 용감한 젊은이로다. 내관 다음 임무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영조 창밖을 바라보며 평안도로 보내야겠구나. 내관 고개를 갸웃하며 평안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조 진지하게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더군. 의미심장하게 서윤우가 조사해야 할 것 같구나. 내관 알겠습니다, 전하. 영조 혼잣말로 서윤우여. 조용히 경은 과인이 가장 믿는 신하이니라. 부디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해주기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장면. 어느 산길. 서윤우와 치삼이 말을 타고 가고 있다. 치삼 피곤한 표정으로 나으리.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윤우 웃으며 그래도 보람 있었지 않나? 치삼 고개를 끄덕이며 그야. 그렇긴 합니다만. 서윤우 치삼. 치삼 예 나으리. 서윤우 진지하게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네. 앞을 보며 아직도 백성이 고통받는 곳이 많아. 치삼 한숨을 쉬며 알고 있습니다. 서윤우 결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하네. 강하게 백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치삼 미소 지으며 알겠습니다 나으리.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서윤우 손을 잡으며 고맙네 치삼. 두 사람이 말을 달린다.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며 끝없는 산길을 보여준다. 하늘에는 구름이 흐른다. 내레이션 서윤우의 여정은 계속된다. 강원도를 넘어 평안도로 그리고 조선 팔도 어디든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간다. 정의의 마패를 들고 백성을 위해. 자막 끝. 내레이션 제3의 강원도의 눈물 도적인가 의적인가 완결. 여러분 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제4회에서는 평안도의 비밀 사라진 세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작가 후기. 이번 제3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다뤘습니다. 박무영과 그의 동료들은 법을 어겼지만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도적일까요? 의적일까요?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의적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같은 인물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이 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한 양반들과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서윤우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1. 법과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2. 진정한 권력은 백성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3.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과거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정한 승리는 백성의 행복입니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 환곡제도는 원래 백성을 돕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관리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고리대금처럼 변질되어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군포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군포를 내야 했는데 부패한 양반들은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황구첨정이라고 불렀는데 갓난아기 황구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조리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힘들었고 그 결과 의적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 예고. 제4회 평안도의 비밀 사라진 세금. 내레이션 평안도, 조선의 북쪽 끝. 이곳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 한양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세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횡령? 도적? 아니면 더 큰 음모? 서윤우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안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비밀이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밀무역, 청나라와의 비밀거래, 그리고 조정 내부의 배신자. 제4회는 더욱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스파이 액션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